4월 4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에 방송했을 때랑 가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또 제가 항상 얘기했던 매매를 할 수 없는 삼각 수렴 패턴과 가까운 상황이긴 한데 또 이 삼각 수렴의 변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각 수렴 자체가 트레이딩에 적합한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과정이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아직까지 아래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가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없습니다. 위아래를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나오는데 오늘은 좀 김치 프리미엄을 보고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하락하고 횡보했다 상승하는 패턴이 하락하고 횡보가 조금 아래에 있지만 상승하는 패턴이 기존과 유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패턴을 겪고 나서 좀 더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상승의 가능성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구간이랑 차이점은 조금 하락하고 올라간 거하고 횡보하고 올라간 거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누적 분포의 차이, 여기는 이제 하락했지만 누적 분포는 상승했고 그러니까 매수의 거래량이 항상 더 많이 실려 있었다. 여기는 횡보했지만 횡보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여기서 쉽사리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지켜볼 게 뭐냐면 이 김치 프리미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가격이 횡보할 때 김치 프리미엄이 조금 떨어지다가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는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상승 구간이 더 열려 있다고 하면 1차 상승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은 보면 가격이 있다가 올라갔을 때 프리미엄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 심리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미세하지만 매수 심리가 고가에서 올라가는 현상이 조금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점의 높이를 측정하는 용도는 아니지만 이전과는 과정 자체가 다르다는 데 있죠. 결국에는 1차로 올라갔을 때 매수 심리가 올라오지 않으면 좀 더 유리해요. 상승폭이 좀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일정 구간 상승했을 때 매수 심리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 추가 상승의 높이가 좀 낮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김치 프리미엄의 차이로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반복되는 구간이었죠. 하나 탑을 만들고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 탑을 만들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 두 구간이 눈으로 봤을 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형태는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높이가 사실은 여기서는 이만큼 올라갔지만 그거보다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을 버텨준다면 사실 알트코인이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시 이제 저가를 뚫게 되면은 절대 알트코인을 매수하지 말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보면은 제가 이제 두 종목인가 샀다가 팔았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관심 종목을 보고 있으면 한번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간 것들은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는 제가 처음에 이 코인을 골랐을 때 어느 정도의 매수를 했지만 매도를 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들을 고려해서 대부분의 코인을 골랐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지우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종목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승하는 거래량이 대부분 실려 있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가에서 지금 이 정도의 거래량을 소화할 만큼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고 이믹스도 아직은 보여주질 않았고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이제 전반적인 매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발생하고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좋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좋은 코인들은 또 살 수도 있고 안 좋은 코인은 제외해 가면서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제 차트를 고르고 빼고를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많은 돈을 어떤 코인에 넣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돈, 여윳돈으로 다른 코인을 살 수 있는 과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항상 가져가게 되면
자금 관리를 항상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차트가 좋은 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을 추가하고 제외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겁니다. 꼭 사지 않더라도.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 나온 거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시장 상황이 뭐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발생된 차트들은 좀 버리고 남아있는 차트들 중에서 뭐 고민을 하던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수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오미세고 같은 경우가 올라가면서 좀 거래량이 떨어지는 것들은 조금 수상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플로우나 오미세고 같이 나중에 시장이 좋을 때는 올라가면서 좀 거래량이 떨어지는 것들을 눈여겨보는 게 투자 시장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도 사실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불리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점에 거래량이 나온 거는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지금 아직까지도 가능성 있는 코인들이 몇 개 보이긴 한데 시장의 상승의 높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수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